네, 코스피가 어제 기관과 외국인 매수 힘입어서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21포인트, 0.2% 상승하면서 2346.7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전장보다 11.59포인트, 1.39% 떨어지면서 822.25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줬는데요. 각각 2,975억 원 그리고 47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 3,520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1,02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기관은 코스닥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간 모습이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864억 원, 26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내외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LG와 현대차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 삼성 SDI, LG생활건강 등도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기계 섹터가 3%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고요. 뒤이어서 섬유, 의복, 보험, 유통 섹터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운수장비 섹터가 1% 넘게 떨어졌고요. 화학 섹터도 1%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서비스업, 운수창고 섹터도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시젠이 2% 약세를 나타냈고요. HLB, 알테오젠, 셀트리온제약 등이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등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달러당 5원 40전 떨어지면서 1,142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뉴욕 증시 대선이 다가올수록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대선 전까지 경기 부양책 협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협상 시간이 다가올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설마 이제 이런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을 대의적인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좀 일희일비하는 상황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난주에 계속 좀 횡보하고 있거나 이제 밀리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9월 초 이후에 시장 자체가 너무 3월 말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간 곳에 대한 그런 가파른 상승에 대한 피로감,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유럽은 이제 제2차 확산, 미국은 제3차 확산, 코로나 확산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 결국은 다 마지막에 언급 주셨던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그런 추가 부양책 난항, 이런 네. 것들이 결국 시장에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프랑스는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이미 선포를 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를 시행 중이고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예. 왜냐하면 저희가 2분기 때 봤듯이 재봉쇄를 하게 된다면 경기가 다시 하강하는, 그래서 소위 시장이 우려하는 더블 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큽니다.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영국이 가장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가장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달 초와 비교해 봐서는 거의 2배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로존하고 미국이 이제 거의 같은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전 세계에서 예. 가장 큰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방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의 그런 우려, 변동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 국가별로 다시 한번 락다운이 좀 시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상황이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각국의 정치권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예.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 확산이 될 경우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고 소위 방역이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병원이 이제 다시
차는 좀 이태리가 좀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고 네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고 저희 방역 때문에 그 봉쇄를 하자니 경제가 망가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계속 열어놓자니 방역이 안 되고 이런 이제 진퇴양난에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예. 현재 지금 그 나라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본다면 네네. 심플하게 표현하면 소위 패닉 바잉, 네. 저희 사재기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 같은 케이스가 이미 지난달부터 소위 사재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매장이 다시 텅텅 비고 있고요. 네네. 이제 왜냐하면 봉쇄가 혹시 다시 된다면은 못 살까봐 걱정하는 거죠. 예.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교적 가장 잘 그 유럽에서 관리가 잘 된다는 독일마저도 지금 네. 사재기가 이제 다시 시작됐다라는 이런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는 이제 국내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걸 못 느껴서 이제 그 걱정이 없긴 하지만 한국, 중국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오히려 미국 9월달 소매 판매 지표는 좋았더라고요. 전월 대비 한 1.9%가량 증가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거의 6% 이상 상당히 네. 많이 늘어났는데요. 근데 일부는 이제 여기에 대한 큰 기대감들을 나타내시는데 저는 조금 내용을 본다면은 예. 약간은 좀 걱정스러운 게 있다. 이게 예. 지속성을 좀 떨어질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신학기 수요가 좀 지연된 효과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8월 달에 원래는 미국이 가을 학기를 준비하면서 그 학생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리테일 세일즈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이 돼서 9월 달에 이제 요게 뒤늦게 좀 나타났다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품목들을 보면 의류, 액세서리, 그다음에 서적, 스포츠용품, 그다음에 일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전월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뭔가 생필품 위주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 가기 위해서는 옷도 바꿔야 되고 그렇죠. 책도 사야 되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 자체는 좀 일시적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10월, 11월까지 계속 연결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절적 수요가 지연된 효과가 9월 소매 판매 지표에 나타났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 실적 어닝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사들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예, 미국이나 한국이나 처음 그 실적 시즌, 3분기 실적 시즌을 오픈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한국은 예. 이제 삼성전자나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JP 모건이나 모스탠리 같은 데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학습 효과인데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지난 2분기에 역대 최고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었기 때문에 3분기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주식 시장에 그대로 이제 바로 영향을 맺힐 수 있는지 그거 자체는 아직은 조금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제로 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 당일날 오전에 좀 올라가나 싶었더니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을 발표한 게 처음이었잖아요. 네.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오히려 주가는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예전만큼의 그런 그 매수 여력이라고 할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많이들 이제 워낙 주식시장이 그 사이 좋다 보다 보니까 네.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갖고 가는 비중이 상당히 많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차트를 하나 열어봐 주시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전미 액티브 펀드 매니저 협회라는 데에서 매번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된 것이 현재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의 주식을 갖고 있는 비중이 얼만큼 되느냐. 네네. 과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거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가장 줄이고 대부분을 다 지금 주식에 다 놓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현재 실적이 좋게 나와도 더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가 난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바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에는 일종의 좀 연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 대선을 앞두고 지금 시장 불확실성,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진척 없는 추가 부양책 합의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5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였고 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난달 23일 이후에 가장 낙폭이 컸는데요. 어제 상승 마감했던 국내 증시 오늘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우선은 조금은 걱정이 되게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시 한번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보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빨간색 불을 지금 켜주고 있다라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인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오늘은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사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그동안 소외됐던 백화점과 여행주 같은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관심 가져볼 업종에 포함시켜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은 좀 다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단계로 내려오면서 조금 활력이 다시 한번 조금씩 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상 심리 같은 경우 때문에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4분기 이제 소비 시즌에 조금 돌입하다 보니까 또 각 이런 쇼핑 시즌이 지금 현재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백화점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더 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면세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면세점에서 가장 크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게 결국 임대료 부분인데 임대료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 소비 관련된 주식들 당분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실적 시즌입니다.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 일부 상승장에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에 일부 조정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시장은 조정이 올 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금 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실적이 어디 쪽이 잘 나오는지 면밀히 여러분들이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반등을 나타냈었죠. 오늘은 또다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7% 내림세가 예상이 되면서 2329.35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 지수 811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59,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0.7%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지금 코나 대량 리콜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폭발, 화재 소식이 나타나면서 어제 주가 많이 떨어졌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가 16만 원으로 4% 넘는 약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오늘 7%대 급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43,1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3%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가 21만 5천 원입니다. 어제도 2% 약세로 마감이 됐었죠. 현대모비스 이렇게 되면 사흘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신한지주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KT도 소폭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금융주 아니면 유통주, 소비주를 중심으로 일부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0.7%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2% 넘게 올랐었죠. 일단은 오늘장에서는 또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예상 체결가가 다시 한번 9만 원 선을 하회할 걸로 보입니다. 8만 9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젠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HLB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오름세 예상이 되면서 지금 예상 체결가 16만 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작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개장까지 8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저희가 일단 전 세계적인 경기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거시지표 중에 하나가 생산자 물가지수. 앞서 저희가 미국의 소매 판매도 짚어봤고 지금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어떤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준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올리려는 가장 큰 목표는 경기가 돌아서게 하려는 거죠. 예. 근데 그거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건 결국 기업이 물건을 파는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슈입니다. 결국은 수요가 좋아지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양되는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데 이 점선이 이제 미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색 선이 소위 이제 그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이제 EPS 선행 지표고요. 네네. 결국은 방향성 자체가 보시면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폭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결국 기업의 이익도 이제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문제는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지난 한 두어 달 동안 그 논의했던 것이 이제 달러 지표의 이제 약세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전 세계 모든 재화가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이나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달러로 표시가 돼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짙은색 밑에 연두색이고요. 그다음에 붉은색이 이제 미국의 무역 가정 달러 지표인데 보시면 정반대로 움직인 걸 확인하실 네. 수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미국의 여러 가지 경상수지나 재정수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달러 지수는 장기 하락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생산자 물가 지수 자체는 우상향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 3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1분기는 코로나 여파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2분기도 성장을 했고 지금 3분기도 성장을 했습니다. 뭐 두 개 분기 연속 상승 중인데 물론 시장의 예상치는 하회했는데 그래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고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는 원래 이번 2분기 실적 자체를 5.5% 전년 동기 대비 기대했었는데 실제치는 4.9%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수입이 상당히 13% 이상 늘어나면서 예. 그렇게 된 거고요.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기 위한 그런 수요, 내부 수요가 기업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나쁘지 않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측 차트가 뭐냐면 중국의 산업 생산 YY 증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측치는 5.8%였는데 실제치는 6.9% 상당히 네네. 많이 올라왔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 리테일 세일즈를 놓고 보시면 예측치는 5.5였는데 액추얼은 4.9. 요거는 조금 예측치는 1.6%였는데 액추얼은 3.3% 많이 그러니까 2배 좋았습니다. 이상 증가된 걸로 나타났죠. 네, 예상치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산업 측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비 측면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고 특이한 거는 지금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우상향해서 지금 9월 달에는 전년 동월비 대비 25%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네.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려는 그러한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외국인들이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예.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중국의 결국 펀더멘탈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도드라진다라는 반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코로나19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중국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러면은 맞습니다. 정말 배제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공급망에서. 네, 그래서 예. 사실 결국 미국의
미국의 그 대중국 전략이 뭐 장기적으로야 이제 누르려고 하겠지만은 예. 지금 현재 상황에 그 펀더멘탈을 키높이를 재봤을 때는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그것을 계속 그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올해는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경기 회복을 나타내다 보니까 사실 중국에서는 뭔가 이런 경기가 되살아날 때 중장비 업체들도 혜택을 보기 마련인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캐터필러 업체가 그 수혜가 예상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캐터필러 업체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전 세계의 그런 산업재 소비, 경기가 돌고 그래서 인프라 투자나 건설 투자들이 늘어나면은 캐터필러가 최대 수혜를 보는데요. 예. 캐터필러의 수혜가 이번에 재미있게 이제 K자 형태로 이제 갈라져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짙은색, 녹색선이 아시아 쪽의 캐터필러의 이제 매출 증가세고요. 옅은 하늘색이 좀 밑에 보시면 북미 대상입니다. 결국은 코로나 대응이 잘 되고 있는 이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비교적 지금 잘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북미 쪽에서는 아직은 이제 회복세가 더디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향후에 결국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어쨌든 그러한 그 방역의 그러한 그 결과물 자체가 결국은 경기 회복에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또 다른 징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은 전반적인 뭐 미국 그런 경기 지표 그리고 중국의 경기 상황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자, 시장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 신호들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아무래도 시장이 돈의 힘,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기 때문인지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모드, 경계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결국 미국 대선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이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 최근 들어서 소위 그 배팅하는 네. 그 어즈라고 하죠. 예. 결국은 그 도박사들이 지금 최근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바이든이 살짝 꺾이고 트럼프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경합주 내에서 소폭이나마 트럼프가 좀 좁히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 여전히 이제 격차는 벌어져 있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전히 그 표면적으로 보면 바이든이 그러니까 결국은 백악관을 차지할 것 같긴 하지만 과거 2016년대의 그러한 교훈도 있듯이 현재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결국 경기 변동성, 그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 대선 전까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특히 국내 증시에서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오늘 앞서 호가 상황에서도 지금 오늘 코스닥이 1%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6거래 연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하단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계속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지금은 주식 비중을 최대한 꽉 채우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여유 있게 좀 가시라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요. 네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지금 올해 지금 그 하반월로 가면서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나스닥을 선도하는 먼저 가는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차트를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먼저 오르고 먼저 빠지는 모습들을 네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큰 흐름 측면에서 놓으면 한국이 가장 민감한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이 좀 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측면 그렇게 아직은 좀 정중동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베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큰 가격 조정까지는 아니겠죠? 기간 조정 정도로 예상을 예, 해보면 저는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는 어떨까요?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인데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 코스닥은 나스닥과 이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코스피는 그러면 오히려 코스피 이제 얘기는 저희가 네. 개장하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0월 20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물론이고요. S&P 500, 나스닥까지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은 이미 대선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빅스라고 하죠. 변동성 지수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반등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좀 물량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죠. 자,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이 호가 상황에서는 좀 내림세가 예상이 됐었는데 코스피가 0.5% 떨어지고 있습니다. 2333.56포인트 출발 나타내면서 이로써 하루 만에 지금 약세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7% 하락입니다. 815.86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로써 6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주들 줄줄이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약세 출발하는 종목들이 훨씬 우세한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가운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0.3% 오름세로 6만 300억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 계층을 통해서 빠르게 매수 주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초가가 86,700원입니다. 인텔 랜드 사업 부문을 10조 3,104억 원에 인수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2025년 3월에 이 인수 작업이 다 완료가 되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주가에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호재성 재료인 것 같습니다만 주가는 지금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0.5% 상승 중이고요. 현대차가 낙폭이 좀 깊어집니다. 지금 전기차 코나 리콜 사태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또 차량 화재 폭발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5% 넘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9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가 증권사를 통해서도 지금 빠르게 매도 주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만 9천 원, 이미 16만 원 선이 좀 붕괴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4.9% 하락세입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 약세고요. 역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빠르게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현대글로비스, 사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5% 약세를 보였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현대글로비스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상승으로 17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롯데케미칼도 1% 상승 중이고요. 삼성 SDS, LG생활건강도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CGN은 1% 상승 중입니다. 27만 9,800원이고요. 알테오젠 2% 약세입니다. HLB가 2.9%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어제 순매수를 보여줬었죠. 오늘도 역시 순매수 기조 이어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67억 원, 기관은 199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이 312억 원,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 수급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약품 섹터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우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운수장비 섹터에서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학 섹터, 철강, 금속 섹터에서도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도 운수장비에서는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을 필두로 개인 투자자도 매수에 나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357억 원가량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유의미한 규모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개인 투자자 35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어제 달러원 환율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또 떨어집니다. 이런 50전 내린 114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그 환율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현대차 이슈도 좀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지금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하단을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이게 달러가 지금 신흥국 통화, 그러니까 위안화, 원화 대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계속 저희가 봤던 뷰대로 계속 내려가고 네.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위안화 기준으로 6.5, 6.2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140원에서 1,120원이 이제 1차 하락선이고요. 네. 좀 더 강하게 그 28년도 초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1,030원 정도까지가 일차적인 그런 그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현대차 이슈는 사실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좋게 보셨잖아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수소차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뭐 정의선 그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코나 전기차 화재 소식이 나타나면서 좀 네. 대량 리콜 사태 이게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뭔가 차익 실현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뉴스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8월 달까지 그 현대차가 시장 대비 상당히 많이 아웃퍼폼을 예. 했었고요.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LG화학과 더불어 네.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지금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코나 같은 케이스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폰에서도 화재 사고가 배터리. 배터리가 결국 전기로 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초기에 이런 현상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테슬라 차가 없었던 게 아니고 기억을 되돌리면 작년 8, 9월에도 테슬라 차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거 자체는 결국은 한 번은 넘어갈 그러한 그 상황이지 이거 자체가 시장 자체를 그러니까 그러한 전기차나 현대차의 그러한 그 경쟁력을 떨구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예. 지금부터 오히려 봐야 될 거는 지배구조에 대한 반응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글로비스를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이 들고 한 있습니다. 23% 지분을 예, 보유하고 가장 있죠. 본인이 갖고 있는 예. 것 중에 가장 큰 자산이고요. 반면에 이제 본인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밑에는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맞바꿔야 된다면 예. 현대 글로비스의 가치는 올라가고 나머지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져야 서로 맞바꿀 때 자신의 지분이 가장 최고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의 그런 반응이 좀 더 강화되는 거는 글로비스가 좋고 나머지들이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결국은 향후 지배 구조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이 본격화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오늘 보니까 운수장비 섹터로 개인 투자자가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현대차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정의선 회장과 같은 배를 타는 게 맞고요. 글로비스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그러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의선 회장 시대를 맞이해서 현대글로비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체크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올해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달여 가량 남은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 연말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괜찮을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앞으로 흐름 어떻게 좀 참고할 만한 자료나 지표들이 있을까요? 네, 마침 지난주에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통 그 투자 전문지인 베론지에서 네. 그러니까 빅머니폴이라고 해갖고 미국의 가장 큰 손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 결과치를 저희가 참고하면은 향후 이제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이제 배치마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래프 그 막대기를 보시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특히 미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검정색이고요. 근데 반면에 거꾸로 그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는 쩐주라고 하죠. 고객들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저 위에 보시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오히려 시장을 더 좋게 보고 고객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펀드 매니저들이 좋게 본다 하더라도 돈을 넣어줄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자금 유입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이 돈이 예. 이제 앞으로 어디로 흘러나갈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 세계의 금융자산의 60%가 미국에 쏠려 있고 네. 그 돈이 어디로 흘러나가느냐가 이제 전 세계의 그러한 금융자산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펀드 매니저들이
더 긍정적으로 볼까요? 일단은 자기의 직업 입장에서 놓고 봐도 돈을 많이 받아야 그건 되니까 그렇죠. 예.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예. 어쨌든 그런 측면도 있는데 비교적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얼마나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자신 있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차트를 열어주셨는데 보시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어떠하냐? 그러면 적당하다가 50% 절반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비싸다가 44%. 맞네요. 네, 싸다는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갈 룸에 대해서는 크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크게 보고 있지 않고 이익이 늘어야만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 우측에 있는 걸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지수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검정색이 올해 말까지, 그 다음에 하늘색이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보시면 다우존스는 올해 말까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내년 6월까지는 플러스 5%, S&P 500도 같고요. 나스닥은 조금 더 비관적입니다. 올해 말까지 마이너스 4%, 내년 6월까지 플러스 3%. 사실상 크게 상승 여력을 많이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펀드 매니저조차도 이거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펀드 매니저조차도 적어도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하나 알려드릴 사실이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일단 중요 내용 공시 관련해서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고요. 매매 거래 해제는 이제 10월 20일 9시 36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시 36분 이후에는 매매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매매 거래 정지 사유는 중요 내용 공시, 그러니까 영업 양수도 때문입니다. 인텔 랜드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9시 36분까지는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주식에 조금 더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연말로 갈수록 뭔가 이 상단에 가까워진 느낌이다라는 거는 이제 부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 말고 좀 다른 쪽으로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식인가요? 네. 자산군 측면에서도 이제 그 펀드 매니저한테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 결과를 놓고 보시면 주식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좀 가장 선호한다고 그 대답한 분들이 거의 60%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게 그 두 번째로 선호하는 자산군이 금입니다. 아, 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식, 채권 뭐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네. 금과 현금이 2등, 3등을 차지했다는 이거 게 뭔가 불안하다라는 얘기죠. 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면 미국채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국채들이 덜 선호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향후 금리가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기반한 금리가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그나마 지금보다 향후 6개월간 조금 늘리겠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줄이겠다라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종의 지금 바벨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주식을 일부 갖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있을 변동성에 대해서는 금을 보유하는 그다음에 채권은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종의 이제 새로운 형 스타일의 바벨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적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식 시장 중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머징하고 선진국하고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에 있는 투자자이니까 미국 시장을 가장 좋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미국 시장이 제일 좋다라고 대답한 것이 40%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제일 좋다는 대답이 40%밖에 안 된다는 거는 나머지 20%는 미국이 덜 좋다라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 돈이 어디론가 빠져나오겠죠. 그러네요. 두 번째가 지금 보시면 신흥국입니다. 예. 신흥국이 20%가 넘어가거든요. 결국은 미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흥국 시장으로 갈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 유럽 쪽으로 이제 우선 순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향후 이제 그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더 느릴 분야에 보시면 신흥국 주식
주식이 월등히 압도적으로 우측에 보시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신흥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현재보다 더 늘리겠다. 근데 신흥국을 가장 많이 늘리겠다고 지금은 이미 이제 목에 차 있는 일본 주식 같은 경우는 다 가장들 대답이 다 줄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이제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대답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 얘기도 해볼게요. 그동안 이제 뭐 기술주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는 이제 뭐 거품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고 뭐 기존의 경기 민감주 가치주로 이제 갈아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센터장님께서도 금융주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네네. 어떤 업종을 봐야 돼요? 예, 결국 아까 그 설문조사의 또 한 일환으로 한번 보시면은 향후 6개월간 가장 그 선호하는 많이 오를 베스트 업종, 그다음에 제일 안 좋을 월스트 업종이 좌측 우측에 있습니다. 베스트 업종으로는 기술, 헬스케어, 산업재, 재량 소비재, 에너지 이 순으로 들어가 있고요. 소위 이제 월스트 업종으로 생각하는 거는 에너지, 기술, 금융, 유틸리티, 부동산입니다. 근데 양쪽으로 좀 갈라져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양쪽 두 군데 다 들어가 있는 업종이 있다는 기술? 거죠. 기술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보시면은 가장 좋았던 업종이 기술이고 가장 현재까지 나빴던 업종이 에너지입니다. 예. 두 가지가 베스트 월스트에 다가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예. 의견이 완전히 극렬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갔을 때 어느 업종에 베팅을 하느냐가 결국은 내년도의 수익률을 좋을지 나쁠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센터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기술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아직까지도 이 상승 여력이 충분한지 궁금해지거든요. 뭐 결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이제 소위 그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반독점법 규제 네. 이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격화될 거기 때문에 저는 기술주에 대해서 계속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익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예. 이익이 따라가 줬었는데 지금 제 차트가 여러 저 있는데 보시면 그 짙은 그런 그 파란색 선이 그 미국 기술주의 상대 수익률이고요. 네. 하늘색 선이 미국 그러니까 기술주의 이익의 상대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더 좋아지냐 나빠지느냐. 예. 보시면 상대 성과 수익률은 상당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하얀색 선은 내려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익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따로 갈 수는 없다라는 측면이고 보신다면은 이익이 되돌리기가 어렵다면 결국은 상대 성과는 꺾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주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술주 조정은 불가피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에너지 섹터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다음 차트 열어봐 네. 주시면은 미국 내에서 이제 보시면은 빅테크가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지금 2020년 왔을 때 45%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네. 결국 빅테크, 테크가 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에 저 밑에 보시면 에너지 붉은색 선인데 역대 최저로 지금 비중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충분히 에너지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와 있는 상태고요. 다만 내년에 에너지가 그냥 그 업종 1등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 이제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바이든의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걸 억제한다면 기본적으로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공급 자체가 축소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에너지가 업종이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정책 변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에너지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원래 제가 종목 얘기 잘 안 물어보는데 네네. 오늘 보니까 마스크 관련주가 많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2차 팬데믹 우려가 좀 커지고 있어요. 지금 50 웰크롬 모나리자 KM 많이 올라가는데 뭐 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종목 그냥 테마성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떴던 그러한 뉴스 플로우가 뭐냐면 소위 마스크 업체들이 좀 줄도산하게 생겼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그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예. 생산 양들이 엄청 급증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게 두고 보신다면 지금 테마성은 오르긴 했는데 공급이 이미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마스크의 수요가 급격하게 갑자기 는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섹터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도 좋겠습니다만 또 이럴 때 신규로 접근할 만한 섹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3분기 실적 호조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나 이런 업종들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연말까지 기간이 얼마 남아서 배당에 배당. 집중하실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주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주들은 지금 높은 배당 수익률들을 예.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배당의 메리트가 지금 기간적으로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도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SK하이닉스, 두산퓨얼셀,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KB금융, 호텔신라 순매수를 했었죠. 자, 오늘 두산퓨얼셀 그리고 삼성전자 다 올라가고요. 특히 금융주 흐름 좋습니다. 오늘 KB금융도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호텔신라, LG이노텍, NC소프트, 신세계도 순매수를 해주었습니다. 호텔신라 약세고요. 이 가운데 NC소프트가 오늘 올라갑니다. 1% 이상 상승 중이고요. 78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지주, 현대백화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금융주 많이 매수했는데 오늘 금융주가 일제히 상승 중이고요. 신한지주가 지금 소폭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1%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KB금융 소폭 오름세입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신세계, 두산밥켓, 롯데쇼핑, 삼성전기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자, SK하이닉스는 9시 36분까지는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영업 양수도와 관련된 중요 공시 내용과 관련해서 자, 일부 제한된 시간에서만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밖에 신세계, 두산밥켓, 롯데쇼핑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상승 중입니다. 소폭 오름세죠. 0.2% 오름세로 2,353선이고요. 코스닥도 0.3% 상승 중입니다. 825.27포인트입니다. 오늘 10월 20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